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베이쌤입니다. 오늘은 묻지마 범죄가 왜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묻지마 범죄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이 발생했어요. 8월 19일에는 지하철에서 쇠붙이로 승객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4일에는 30대 여성이 흉기로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시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8월 25일에는 길 가던 7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 8월 12일에는 제주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묻지마 범죄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묻지마 범죄 정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걸까? 경찰청이 제공한 이상동기 범죄 대책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묻지마 폭행이 하루에 3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 자체는 2016년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요. 그때 당시에는 묻지마 범죄라는 키워드가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는 이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통계가 또 이제 없어집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6년부터 지속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과 다른 기관들은 묻지마 범죄를 요 범죄라고 부르자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됐을까? 우리는 동기가 없어. 이유가 없어. 왜냐면 생판 모르는 남을 막 찌르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동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묻지마 범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묻지마 범죄자들을 잡아놓고 보면 걔네들한테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아닐 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러서 기분이 나빠서 칼로 찔렀대. 아니면 옛날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 꽁초를 자기 쪽으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기분이 나빴네. 그래서 1년 후에 칼을 갈고 지하철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여성들을 다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동기가 없냐? 없진 않아. 그런데 그 동기가 납득이 불가능해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동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상동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보다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일단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와 관계가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목적은 순수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사실 뻔하지 않아요. 왜냐면 범죄자들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를 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할 수 있는 수준의 목적. 돈, 관계, 지위, 인정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절도를 하는 거, 강도를 하는 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혹은 성적인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거는 뭐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클래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주 순수하게 해를 끼치는 거야. 심지어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른 범죄와 묻지마 범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봅니다. 묻지마 범죄자 특징 5가지. 첫 번째, 절반 이상의 묻지마 범죄가 청년, 소외, 노동계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20대와 40대 사이는 바쁩니다. 그런데 직업이 없어요. 연애를 안 해요. 친구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없어요. 거의 없어.
되게 필수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직업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굉장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세 번째 특징, 사회경제적 빈곤층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삶을 장기적으로 보면요, 실직을 하거나 졸업 후에 아예 일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친구를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생각에 갇히게 돼요. 점점 왜곡되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걷다가 어떤 여자 둘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얘기를 친구를 만나가지고 했어요. 아니, 내가 길에 걷는데 두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웃더라고.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웃는 거야. 기분 엄청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잠잠히 듣다가 야, 근데 그냥 걔네 둘이 웃긴 얘기를 해서 웃은 거 아닐까? 너를 보고 웃은 게 아니라?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내가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왜곡된 쪽으로 가려고 했던 생각이 조금 일반적인 쪽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가요. 예를 들면 날 보고 웃은 게 분명해. 날 보고 비웃었어. 왜 웃었지? 내가 점심시간쯤에 나갔는데 사원증을 안 걸고 있어서 내가 무직이라는 걸 알았나? 내가 좀 추리하게 입고 있어서 무시한 건가? 쥐네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를 비웃었지?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불공평했기 때문에 내가 니네처럼 되지 못한 건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왜곡된 생각이 견고해져요.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커뮤니티, 특징적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런 왜곡된 생각을 맞아 라고 받아쳐주는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은 더 강화되겠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빈곤층이라는 뜻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상실 때문에 내가 직업이 없고 내가 친구를 만날 돈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만나기가 좀 미안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요. 이거 되게 특징적인 건데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으슥하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공간 혹은 많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왜냐하면 잡히기 싫으니까. 범죄자들도 되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 잡혀야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그 이유는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범죄라는 건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묻지마 범죄의 목적은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표현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대낮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일부 사건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역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와 조현병 간의 관련이 되게 높다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조현병을 겪는 사람 중에 묻지마 범죄를 하는 비율은 무척 낮습니다. 사실 카운트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요. 그런데 왜 정신장애라고 하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간 아무랑도 내가 말을 안 했어. 방 안에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맞다고 지지해주는 인터넷 속 이상한 사람들과만 이제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어떻게든 좀 이득을 빼먹으려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고 나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년을 살아요. 혼자. 친구 안 만나. 아무랑도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수의 학자는요, 정신질환이 묻지마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만 관리한다고 묻지마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범죄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제대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약을 먹고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국가 자체에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5가지의 묻지마 범죄자의 특징을 보면 묻지마 범죄는 결국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범죄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가 지나면 묻지마 범죄가 증가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기 전에 국가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희망을 잃거나 혹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좀 불안정함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팽배해지냐면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결과를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위험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묻지마 범죄의 비율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는 좀 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묻지마 범죄를 피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범죄 심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 가면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많은 범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글로 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생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갔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자켓의 안주머니에다 이제 손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필요한 것들은 2개거든요. 하나는 핸드폰, 2번째는 지갑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은 딱 보니까 오른쪽 주머니, 바깥쪽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손에 넣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갑을 꺼내려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손에 넣고 있어서 그분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거리를 넓히고 그 사람과 눈은 마주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게끔 그쪽 앞쪽에 이제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의식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척하면서 계속 의식을 했어요. 물론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쪽에서 뭘 꺼내려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타기까지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이분이 안쪽에서 식칼을 꺼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대피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피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거든요. 근데 가끔 내가 이거를 거의 모든 상황에 대입해서 이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과민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던 찰나에 저희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제 단톡방이 몇 개 있거든요. 단톡방 중에 한 군데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하더라고.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리고 상상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후추 스프레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호신용품들을 사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구나. 직업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야 범죄 심리학
심리학자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범죄가 얼마나 자주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범죄 심리학자도 아니고 범죄의 그 씬에 있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리고 상상하고 긴장하고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가 되게 좀 슬퍼요.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가 당장에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핸드폰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최전선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호신용품 사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냐? 참 몇 초 벌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그래서 내가 후추 스프레이 뿌렸는데 그 후추 스프레이를 오히려 뺏기게 되면 그럼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호신용품 중에 가장 효과적인 용품은 호루라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공격자들은 공격을 받는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월등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품이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제가 범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른 영상에서 네, 설명을 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이제 혼자 걷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핸드폰을 쥐고 전화를 하면서 가는 편이고요. 뭐 유흥업소가 이제 많이 모여있는 곳에 새벽 시간에 잘 가지 않고요. 이런 거는 사실 묻지마 범죄를 떠나서 그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혼잣말을 한다든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리고 시선 처리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세요. 네, 그 사람이 이상하든 혹은 진짜 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냥 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할 만큼 의식을 하며 피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조금 거리를 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방법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필리핀에 살 때도 필리핀에서는 이제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테러리즘이나 혹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더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가져올 때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범죄 심리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심리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